이렇게 5% 이상 체중을 감량하면 혈당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그리고 혈압까지 함께 개선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식사 조절, 운동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고 났으니 인슐린을 하나도 쓰지 않는 상태, 그리고 먹는 약을 하나도 먹지 않는 이른바 당뇨병 관한 상태에 이르게 돼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 내분비내과 이상열입니다. 이렇게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에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체중 감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당뇨병 환자에서 왜 비만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역학 통계를 살펴보면요, 대략 절반 정도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2형 당뇨병에서 비만을 동반할 경우에 있어서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사망률 또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을 관리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당뇨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뇨병 환자들에게 엄격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체중 조절을 통하면 당뇨병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관해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지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체중 관리를 위한 요령을 잘 알아두고 열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중 조절이야말로 바로 당뇨병을 물리치기 위한 최선의 방책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병 진료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라는데 비만 관리에 대한 최신 지침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 쉽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약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만 관리에 대한 지침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에서 체중 조절을 통한 비만 관리를 중요한 치료의 목표 그리고 관리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생활습관 교정 치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요, 체중의 7% 이상 감량을 이상적인 목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마 5% 정도의 감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한 80kg 정도 되시는 분에게는 4kg 정도 감량하시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5% 이상 체중을 감량하면 혈당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그리고 혈압까지 함께 개선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 총 칼로리 섭취에서 500에서 750kcal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체중이나 활동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하루 1200에서 1500칼로리,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 1500에서 1800kcal의 칼로리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사 외에도 운동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이죠. 운동 굉장히 중요한데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 조금 어려운 말로 중등도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 강도가 되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러니까 3일 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운동은 이제 했다 말았다 하기보다는 가능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본인의 몸 컨디션이나 발의 상처, 망막 합병증,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다양한 합병증의 상태를 고려해서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상을 입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의 상처나 망막 합병증, 심혈관 질환에 따라 운동요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한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망막에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망막 박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심박수보다 한 70%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심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그런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고강도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만일 말초 신경병증이나 발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체중 부하가 많은 운동은 아무래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한 체중 감량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유감스럽게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체중 조절의 그 어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관찰이 됩니다. 아주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요요 현상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량 이후에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네, 진료 지침에 의하면
기존 내과적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그런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약물이 사용되나요? 예, 요건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어서 제가 따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장기라고 하면 2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만 제제는 총 지금 현재 출시된 것으로는 4종류,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까지 하면 5종류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말씀드릴 올리스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체내에서 지방 흡수를 잘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방 흡수를 줄이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날트렉손이라는 약과 프로피온의 복합체로 되어 있는 서방형 제제고요. 역시 식욕을 떨어뜨려서 비만 치료 효과를 내는데 고혈압이 있다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써야 되고 관련해서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받아갖고 처방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리라그루타이드라는 약제예요. 이거는 당뇨병 치료제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체중 감량 효과도 탁월해서 당뇨병과 비만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사로 쓴다는 것이 조금 이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부 갑상선암 같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펜타민이라는 약과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의 복합제 성분인데요. 요 역시 이제 경구제로 활용할 수 있고 체중 감량 효과가 좋아서 많이 쓰는 약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감요소 효과를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요.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신중하게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약제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판 예정인 약물이고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세 번째 약제인 리라그루타이드라는 약물을 조금 더 길게 작용 시간을 가지게 만들어 갖고 일주일에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주사제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편의성이 증가됐고 역시 이제 최근에 나온 임상 연구 결과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약물이지만 아직은 시판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약값 자체가 조금 비쌀 것으로 조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중한 사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시작 이후에 3개월 동안 체중이 5%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약제로 변경하거나 약물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최근에는 비만 대사 수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비만 대사 수술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 확대가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우리나라에서 27.5 이상인 2형 당뇨병 환자가요,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생활습관 조절이라든지 약물 치료로 해서 충분하게 체중 감량 효과나 혈당 조절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에 비만 대사 수술에 치료적 적응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수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양한 종류가 이제 개발돼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기법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소매절제술, 그리고 Y모양 우회술, 그 다음에 담체 우회술, 12지장 전환술이라는 그런 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식도는 사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위의 일부만 좀 절제하는 것, 그다음에 루어 Y 모양 우회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위를 우회하잖아요. 그래서 장의 일부를 잘라서 위를 우회해 갖고 음식물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 담체 우회술을 12지장 전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장관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줄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수식으로 해서 소화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변화를 주는 그런 수식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기전은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체중 감소율이 높고, 그러니까 좀 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 효과가 좀 더 탁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체중 감소 효과, 당뇨병과 관련된 관여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흔히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위소매절제술 그리고 루 Y 모양 우회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술을 통해서 당뇨병 환자에서 체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 자체가 관해되는, 즉 약을 먹지 않고도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사례도 상당수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당뇨병 환자에서의 비만 관리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환자의 실제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젊은 당뇨병 환자분이셨고요. 혈당이 굉장히 조절이 안 돼서 엄청 고민하시던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인슐린 주사를 4번이나 맞는, 저희가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이라고 부르는 요법을 하면서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신 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 조절, 운동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고 났더니 인슐린을 하나도 쓰지 않는 상태, 그리고 먹는 약을 하나도 먹지 않는 이른바 당뇨병 관한 상태에 이르게 돼서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임상경과를 관리하고 있으시거든요. 이 환자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환자에게 체중 조절,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잘 달성하신다면 약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훨씬 더 좋은 임상 경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종석 관련해서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